안녕하세요. 이옥순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이성의 지연 162쪽 공부하는 할머니. 손주와 책을 읽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지 늘 고민이었다. 사실 나는 요즘 아이들이 읽는 책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딸이 손주 문해력을 해결하기 위해 읽어만 달래서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럴 만한 지식도 콘텐츠도 없었다. 책 읽기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 끝에 공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센터 독서 길잡이에 등록했다. 독서 길잡이 멘토 선생님이 백화현 작가였다. 작가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교사직을 내려놓고 전국으로 독서 운동을 펼치며 다니고 있었다. 본인이 쓴 도란도란 책 모임과 책으로 크는 아이들, 출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책은 가정 독서 모임 이야기다. 1기 모임 큰아이와 친구들, 2기 모임 작은 아이와 친구 이야기였다. 그들은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작가네 집 거실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가 하면 방학 때는 독서, 여행 혹은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강의를 들어보니 내 자식 키울 때랑 다를 바가 없었다. 아들이 책을 안 읽어 아이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해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주며 책에 재미를 붙이려 했었던 일이다. 그 아이들과 책을 읽고 독서 발표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내가 발표회를 진행했다.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니 독서 발표회라기보다는 책을 가지고 노는 거였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얌전하게 독후감을 쓰고 읽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독후감을 쓰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발표 도중 책에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 흉내를 내려다가 말이 꼬이니까 우스꽝스럽게 말했다. 듣고 있던 아이들이 방바닥을 치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 아이를 쳐다보느라 진행을 멈추게 될 지경이었다. 그래도 책이 재미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어서 좋았다. 방학 때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 전시회, 역사박물관, 영화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그 일을 아들이 아닌 손주들과 하고 있다. 청소년 성문화를 다루는 이옥수 작가 강의 시간이다. 작가 강의 시간이다. 작가는 본인 책인 키싱 마이 라이프를 읽은 독자 일화를 들려주었다. 독자는 이웃에 살아서 자기를 잘 따르는 아이라고 했다. 이 학생은 할머니가 키웠는데 부침성이 좋아 만나면 인사를 잘 했단다. 평소 작가 아들이 동생처럼 챙겨주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한가족같이 지내던 아이란다. 어느 날 새벽에 길가 골목 쪽으로 난 창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선생님 나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하며 밑도 끝도 없이 말을 하더란다. 이야기인즉슨 여자친구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성관계를 하려는데 책에서 읽었던 최강희가 생각나서 도망해 왔다는 거다. 이 책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현이와 남자친구 최강희가 잠깐 미친 호르몬 때문에 임신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와 해결하려고 애쓰는 미혼모 이야기다. 강의가 끝나고 못다 읽은 책을 읽었다. 어린 하연이와 최강이 마음고생에 애가 탔다. 아니 엄마에게 말하지. 엄마가 도와줄 텐데 안타까웠다.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선벅거려 며칠을 고생했다. 사춘기 손주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강의에서는 청소년 성 문제도 결국은 가족 간의 대화 부족에서 온다고 했다. 아이가 크기 전에 아이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책의 주인공 하연이도 엄마에게 틀어놓았으면 그렇게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는 않았을 테다. 아이가 다 커서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보다는 잔소리 하게 된다는 걸 교육받으면서 깨우쳤다. 서평서기인 한미화 작가, 쓰면서 자라는 아이들, 부모가 알아야 할 초등 글쓰기의 모든 것에 대한 수업이다.
강의를 듣고 직접 서평 쓰기도 했다. 그 밖에도 질문으로 책 읽기, 하브르타 교육, 아이들과 감성 소통하기 등 독서 길잡이 기본 과정 30시간을 이수했다. 그동안은 주무구구식으로 읽어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아 답답했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 좀 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이어서 심화 과정도 받았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주로 실습했다. 기숙끼리 독서 모임을 만들어 책을 읽었다. 독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한 다음 토론하고 발표도 했다. 그림책 읽기 모임에서 그림책도 읽고 직접 그림책 만들기도 했다. 그림책은 어른이나 아이에게 글이 적어서 읽기에 부담이 없다. 그림으로만 봐도 글밥이 많은 책 못지않게 깨달음이 컸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정은 책 만들기다. 아이와 여행하거나 요리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는다. 거기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도 쓴다.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책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그날 읽은 책 내용으로 미니 그림 동화 책을 만들기도 했다. 원래 교육청 과정에는 8과목이 있다. 그중 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독서 길잡이 30시간과 심화 30시간을 수료했다고 해도 여기서 교육이 끝나지 않는다.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은 기숙끼리 활동했다면 이번에는 지역끼리 묶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다. 이때는 독서 길잡이뿐만 아니라 감성소통, 학교폭력, 크리에이터 제작자, 생태전환, 미래교육 등 8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 내가 사는 동네는 은평구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선후배끼리 활동을 했다. 활동하는 곳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도서실이다. 나는 독서 길잡이를 교육받았으므로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책 만들기를 하였다. 도서관 활동은 생태전환 교육받은 선배가 진행했다. 독서 길잡이 교육을 받은 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2024년 온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 7명이 등록하고 날마다 하루 10분 책 읽기 챌린지를 하였다. 북웨이브 챌린지가 끝나면 마을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더 공부할 계획이다. 헬미어의 공부는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해리 리버먼은 76세에 처음 그림을 접했다고 한다. 제대로 그림 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81세라는데 101세까지 개인전을 22번이나 열었다. 그가 늦은 나이에도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젊은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들은 덕분이다. 그 젊은이는 어르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말했다. 나도 우리 딸이 손주와 책을 읽으라 했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못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었을 거다.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배우면 된다. 나이도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마음이다. 이상 2026년 5월 6일 수요일 공부하는 할머니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